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모음의 체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던 음운이나 자음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이해가 된 상태에 모음까지 같이 공부하는 것 맞죠? 이 모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모음은 자음과 달리 아무런 방해가 받는 것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음의 경우는 모음이 같이 있지 않으면 얘가 발음이 안 됐어요. 보통 그 하더라도 그것은 으라고 하는 모음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소리가 나는 거였죠. 그런데 모음의 경우는요, 그대로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자음이 없어도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흔히 모음과 자음 많이 사용하고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예, 와, 왜, 워, 왜, 의. 얘네들이 지금 우리 국어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자음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던 것처럼 모음 역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왜 복잡하고 어렵고 공부하기 싫게 이렇게 다 나누어 놨냐?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옷 정리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입기도 좋은데 우리는 옷을 정리할 때 그런 기준뿐만이 아니라 아이 옷, 어른 옷 또는 용도에 따라서 수영복, 스키복, 축구 유니폼, 옷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한 것들이 찾아서 쓰거나 사용을 할 때 더 유용하기 때문에 각각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은요, 크게 나누어 보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음 자체를. 얘네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그 모음을 발음했을 때 입술과 혀의 모양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여부에 따라서죠. 그래서 입술과 혀의 고정 여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입술과 혀의 모양이 그 하나의 모음을 발음할 때는 변화가 없다. 고정된 상태로 발음된다 라고 하면 단모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는데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거나 이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경우, 즉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모음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모음의 경우는 또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요건 단모음을 나눈 거예요. 단모음을 일단은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면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나뉘는구나 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단모음 하나하나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과 혀가 고정되어서 발음하느냐 아니면 고정이 되지 않은 채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단모음, 그리고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서 발음되는 게 이중모음입니다. 이론만 들어서는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음들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아,
아. 여러분 스스로 발음하면서 하셔야 돼요. 독서실이나 아니면 뭐 조용히 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실컷 소리를 내보세요. 아. 하게 되면은 아. 했을 때 어떤 입 모양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벌려져 있는 상태고요. 혀의 위치도 중간에 막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에. 혀를 굉장히 아래까지 내리면서 하면 입술은 양쪽으로 펴지면서 고정된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것도 그대로죠. 에. 소리는 약간 비슷하지만 이게 입을 조금 더 벌려서 발음합니다. 그리고 오, 이런 것들 또는 우, 이 얘네들은요. 입의 모양이 바뀌지 않은 채 혀의 위치도 고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비워뒀죠. 여기에 들어가는 단모음을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비워놓고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중모음이라고 잘 착각하는 게 이 왜 요거 하고요. 요 두 개예요. 발음이 아마 저도 좀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지금 방금 발음을 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발음하는 거랑 약간 다를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거 발음할 때 오에 이렇게 해서 입을 한번 오하고 에하고 연달아서 2번 발음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요것도 위 하면서 우 발음한 다음에 이로 넘어가서 위 하고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원래 얘네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요.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말씀드린 왜 이렇게 발음하면 이중모음인 거고요. 왜 또는 이거는 의 약간 뭔가 힘이 없다라고 뭔가 빠져있다라고 느껴질 그런 소리처럼 들리실 텐데요. 얘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 경우는요. 입 모양은 오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입 모양은 오로 고정하시면서 발음만 소리 나갈 때 발음만 에로 나가게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입 모양 요 상태로 두시면서 발음은 왜 하면 우리가 평소 발음하던 거랑 달리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맞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면 고정된 상태 그대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하시던 대로 오 발음하고 연달아서 이 에를 붙여서 오에 하고 발음하면 입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 모양은 앞에 나와 있는 요거로 발음을 하면서 소리 자체는 이로 발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발음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발음하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모음에 딴 거는 헷갈리지 않을 텐데 헷갈리는 이 2개의 모음만큼은 별도로 조금 기억을 꼭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모음의 경우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발음하는 중간에 움직이는 거죠. 딱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야 이게 되죠. 선생님 저는 한 번에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야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야 라고 해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요. 예비 동작이 있어요. 야 하는 식으로 야 천천히 있을 때는 이 하면서 입이 약간 평평했다가 이 뒤에 야 아 하고 발음하듯이 이게 뒤에 붙어요. 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야 하면서 이렇게 붙는 거죠.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야 소리가 나지만 이걸 천천히 보면 입 모양과 발음 자체가 2개가 합쳐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중모음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이중모음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고 발음한 다음에 에는 조금 더 상태적으로는 아 하고 발음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평평한 편이지만 어쨌든 이에, 예, 에 이 소리도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 약간 조금은 그래도 오므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보다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예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 이것도 이 소리에 연달아서 어를 발음하는 거죠. 여. 입 모양도 달라져요. 여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순식간에 약간 평평했다가 모아지는 입 모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에다가 그러면 요 에를 합친 연달아 발음하는 그 발음 바로 요 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에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4개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모음에 다른 모음이 합쳐져서 발음이 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와 이게 있죠. 우와 와 할 때 오하고 아가 합쳐지는 거라서 이것도 입 모양도 달라지고요. 오 다음에 아라고 하는 소리도 따라오죠. 우리가 빠르게 발음하면서 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은 와 하면서 두 가지의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중모음이고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에 이게 연달아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또 오 소리와 다른 모음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요도 아시겠죠? 이 더하기 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다가 오 모음이 각각 합쳐지면서 소리가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 이것도 2개의 모음이 합쳐진 거고요. 왜 라고 하면서 이것도 2개의 모음 소리가 다 들리죠. 유 하면서 이것도 이 더하기 우가 되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 할 때 의하고 이가 합쳐진 이런 형태도 있죠. 그러니까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가 합쳐진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가 이 더하기 아, 이 더하기 에,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가 합쳐진 거, 요것도 이가 합쳐졌죠. 이 더하기 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것도 이 더하기 우 이런 식으로 합쳐진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처럼 오, 우 하는 영어의 W 발음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의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모음이 크게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뉘었다면 이 단모음 자체를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서 또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단모음이죠. 우리 방금 살펴봤던 거. 이것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는데 첫 번째 기준은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명칭에 다 힌트가 있어요. 원순 모음이라고 했죠. 순은 입술 순자고요. 원은 둥글 원자예요. 입술이 동그란 모양으로 모여지는 그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평순 모음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벌어지는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모음입니다. 단모음을 하나하나 발음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아 라고 발음하면 입술이 동글게 모아지나요? 평평해지나요? 아 하는 순간 평평해지죠. 평순 모음에 해당이 되고요. 에도 마찬가지죠. 양쪽 입꼬리가 쫙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에도 평순 모음. 그 다음 어를 발음해 보시면 이거는 다른 평순 모음에 비해선 살짝 입이 모아지긴 하지만 둥글게 오므라들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의 경우도 평순 모음. 그 다음으로 에 역시 양쪽으로 쫙 당기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도 평순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그냥 이 모양 그 자체죠. 오 하고 발음하는 그 모양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원순 모음이죠. 그 다음 얘도 결국은 입모양 아까 입모양 자체를 오로 하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오므린 상태로 발음을 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원순 모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우 하는 입모양을 하면서 발음하는 거니까 얘도 원순 모음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 하면서 입 모양을 동글게 만드는 이 우, 얘도 당연히 원순 모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거 2개, 이거는 입 모양 자체, 이 글자 모음 모양 자체도 평평하죠. 얘도 평순이고요. 우리 치즈 하거나 뭐 화이트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입이 완전히 그냥 평평해지잖아요. 얘도 평순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중학교 정도의 내신 문제에서는 조금 외울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무작정 외우면 당황하거나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여러분 스스로 내 입으로 발음해보는 연습을 하면 시험 때 덜 헷갈리지 않을까,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순과 평순 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한 단모음의 체계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누어 볼게요. 역시 여기에도 한 번씩 다 읽어보면서 살펴보시라고 지금 단모음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점이라고 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최고 하면 최저를 생각해서 높낮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개념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용어를 보셔도 알 거예요.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눠요.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근데 저는 앞전자고 후는 뒤후잖아요. 그러니까 앞, 뒤로 보셔야 돼요. 최고점의 위치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높낮이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과 뒤로 나눠서 보십니다. 그래서 전서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를 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에 어느 쪽에 있냐면 앞쪽에 있는 거죠. 이게 전설 모음. 그래서 여기로 보자면 요쪽. 그래서 지금 최고점의 위치라고 여기 점 찍은 데도 윗부분이죠. 앞쪽에 최고점이 있는 거고요. 후설 모음의 경우는 소리를 낼 때의 최고점이 입안의 뒤쪽에 있습니다. 이걸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혀가 조금 더 이렇게 발음할 때 뒤로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떤 자음 모음들이 해당이 될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개념만 한 번 더 볼게요. 전설 모음의 경우는 입천장의 중간점, 여기죠. 이렇게 각각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혀가 앞쪽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그 부분이 좀 더 들려 있어요. 앞쪽으로. 그럴 때 발음되는 것이 바로 전설 모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설 모음의 경우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혀가 이렇게 뒤쪽으로 더 들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최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구별 지으려면 뭐 나중에 결국은 난 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실 수도 있지만 헷갈리잖아요. 자꾸 발음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소리를 내면서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야 나 정말 안 되겠어요. 외울래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확실하게 알 것을 아마 중학교 내신에서는 요구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몸으로 익혀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더 잘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발음해 볼까요? 가만히 긴장이 안 된 상태를 내가 몸으로 인지하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하면 어때요? 혀의 뿌리 부분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려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쪽에 혀의 최고점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 경우는 후설 모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에를 발음해 볼게요. 에 하면 어떤가요? 에 하고 발음할 때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 혀가 아랫니의 뒷부분을 이렇게 약간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이 이쪽, 이 앞쪽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의 경우 전설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는 거 어때요? 아까 아를 발음했을 때랑 비슷하게 혀뿌리 뒤에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요거 역시
후설 모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요 경우 애보다 앞에 봤던 애보다는 입이 덜 벌어지긴 하지만 발음되는 게 거의 유사해요. 생김새가 비슷하듯이 소리가 비슷하듯이. 그래서 이것도 전설 모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 어때요? 이것도 약간 가만히 있다가 오 하면은 혀뿌리 안쪽이 또 오 하고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후설 모음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왜 요거 왜 요 경우에는 이 발음 자체를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은 오지만 왜 하면서 애 소리에 가깝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이제 애 소리에 가깝다 보니까 전설 왜 할 때 혀가 내려가 있죠? 앞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설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우 어때요? 우 역시 혀가 뒤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입 모양은 우로 발음하지만 소리 자체는 이로 내야 되죠. 즉 발음을 이 소리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혀도 앞쪽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위. 우리 지금 편하게 제가 또 습관적으로 위 하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 버렸는데 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으는 어떠나요? 하면서 입이 쫙 옆으로 펴지면서 혀는 안쪽으로 감기는 느낌이 있죠. 요거 역시 후설 모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이 할 때는 그냥 혀가 앞니, 아랫니, 뒤쪽을 약간 밀면서 앞쪽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전설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나는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요거를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여기 역시 단모음을 적어놨는데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그래서 혀가 높이 올라가는 건 고모음, 그럼 혀가 중간쯤 위치하는 건 중모음, 그리고 혀가 아래로 쫙 내려가서 바닥에 붙는 것은 저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고모음의 경우는 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혀의 위치 자체가 입천장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을 할 때 입은 또 조금 열어서 발음합니다. 혀가 높이 올라가면서 입을 충분히 벌리지 못하는 거죠. 혀도 올라가는데 입까지 벌리기에는 근육이 사실은 또 위치가 전체 모양을 잡기가 쉽지도 않을 거예요.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는 높아요. 높은 모음, 이게 고모음이고요. 혀가 중간 높이에 있고 발음할 때 입은 고모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모음의 경우는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리면서 혀를 올려보세요. 아 굉장히 힘들걸요. 혀가 막 안으로 감겨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혀도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건 고모음이라고 해서 혀가 높이 올라가니까 입도 왠지 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가 아래로 쭉 내려가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래로 같이 내려가서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이게 입이라면 더 크게 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아 하고 발음하면 어떤가요? 혀가 어때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있죠. 아의 경우는 저모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에는 또 어때요? 에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모음이고요. 하면 어떤가요?
혀가 살짝 들리는 느낌 있죠? 아 했다가 어 해보세요. 아, 어. 입 모양도 약간 작아지면서 저모음인 아를 발음했을 때보다 입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혀는 살짝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의 경우는 중모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에를 발음해 보시면 에. 이 에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입을 조금 더 작게 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는 중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 하고 발음해 보시면 혀 자체가 입천장에 닿지도 바닥에 닿아 있지도 않아요. 오 같은 경우에도 중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는 이 단모음 발음은 어떨까요? 이것 역시 왜 했을 때 혀가 막 엄청 들리지도 바닥에 깔리지도 않죠. 이 경우도 중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 어때요? 우 하면은 오, 우 하면 조금 더 혀 끝과 이 부분이 더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오, 우 혀가 더 올라가죠? 이 우의 경우는 고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울 같이 우가 들어가 있는 모음이죠. 이것 역시 울 하면서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얘도 고모음이에요. 아까 오, 할 때 중모음하고 구별해 보자면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입천장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모음이고요. 남은 거 이 하고 발음하면 혀 끝 자체는 아주 위로 올라가 있지 않지만 혀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 하면서 입천장 가까이랑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도 고모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모음을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었는데요. 기준에 따라 나누다 보면 다 분류된 애들이 똑같은 애들끼리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막 다른데 막 다 섞여 있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얘네 어떻게 구별하냐,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게 이 모음 체계표하고 모음 사각도예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혀의 위치나 높낮이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준 표인데요. 요게 여기 있는 배치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이, 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표 자체를 전설 앞에다 두고 후설이 뒤에 놨어요.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이고 뒤에 있으면 후설이잖아요. 이게 혀의 위치라고 봤을 때 우리 혀가 이렇게 뭐 거의 직각에 수렴하고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혀의 위치로 봤을 때 앞쪽으로 간 것을 이쪽에다 뒀으니까 여기 있는 배치하고 거의 흡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그려놨고 그래서 그것을 후설모음이라고 했고 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배치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표로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되고요. 요걸 떠올려 주셔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외우기엔 쉽지 않잖아요. 방금 했던 기준들,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혀의 높이, 최고점의 위치 이게 다 단모음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들이었는데 이걸 다 섞어서 표로 만들었네? 뭐 표로 만들면 뭐해? 이거 어떻게 채워? 나 몰라.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외우기 쉽게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그냥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표의 모습을 떠올릴 때 당연히 앞쪽에는 앞 전자를 쓴 전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이 후설이겠죠. 그리고 입이 평평한 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 둥글게 만든 것이 좀 특수한 상태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을 땐 입술이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전설, 후설, 그리고 평순, 원순, 평순, 혼순 이렇게 이제 나눴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고, 중, 저. 고가 높은 거고 저는 낮은 거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일지를 좀 봐줘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외울 건데 앞쪽에 전설이고 전설이 평순, 원순 나뉘고 후설이 평순, 원순 나뉘어. 그리고 고중저 나눴을 때 고모음이 가장 높은 거니까 제일 위고 저모음이 가장 낮은 거니까 제일 아래야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저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전설 모음이잖아요. 앞부분은. 그래서 입, 뒤, 제, 외, 해 라고 하면 입 뒤쪽 후설인 거죠. 입 뒤를 제외한 모음들 그러면 전설 모음이 되잖아요. 입 뒤 제외해 라고 해서 채우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음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이, 의, 에, 왜, 에 이렇게 해서 채워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후설 모음은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 후, 설, 좋아. 난 그 후설 좋더라. 후설 모음 좋더라. 약간 억지 같지만 저 국어가 좋아요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후설 좋아. 그 후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기억을 해주신다면 우, 어, 오, 아. 이 순서를 조금은 그래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막 고등학교까지 가면 이 표 자체를 외울 것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이 자체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떤 모음이 나왔을 때, 맞아, 이거는 발음을 해도 그렇고 앞쪽에서 소리가 나지, 뭐 뒤쪽에서 소리 나지, 그 정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표는 사실은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지만, 보통 중학교 내신은 외우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울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그림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이 전설, 뒤가 후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도 입, 뒤, 제, 외,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신다든지 후설 모음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그 후설 좋아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후, 설, 조, 아 이렇게 한다면 이 모음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억지스럽긴 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분류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죠. 모음 체계표, 모음 사각도.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발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것 그것들을 떠올리고 연습하면서 하신다면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아직 미리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미리 한번 이 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에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으면 내용 같이 볼게요. 발음할 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눈다. 맞죠? 입술 모양이 둥글둥글하면 원순 모음, 평평하면 평순 모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모음보다 고모음을 발음할 때 입의 크기가 더 커진다. 커지지 않죠. 혀를 쫙 내려가지고 저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입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입이 작은 상태로 이제 발음하면서 혀의 높이가 높은 게 고모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모음보다 고모음을 발음할 때 입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 라고 해야 맞죠. 고구마는 전설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다. 전설모음 뭐였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었죠. 입 뒤 제외해 라고 하는 거의 있는 모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고구마는 여기 있어요. 고구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X로 보시면 되죠. 후설 모음으로만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이, 에 이걸 차례로 발음하면 즉 순서로 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음 사각도에서 또는 뭐 모음 체계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고, 중, 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혀의 높이에 따라서 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혀의 최고점이 점차 뒤로 이동한다. 뒤로 이동하는 거 후설 모음인데 얘네는 다 어디에 속해요? 전설 모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최고점은 뒤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그 다음
종이 이걸 발음하면 입모양이 둥근 모양에서 평평한 모양으로 바뀐대요. 맞죠? 종 할 때 오는 둥근 모양 원순 모음이고요. 이 할 때 입모양 양쪽으로 쫙 평평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원순 모음에서 평순 모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에와 이에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모음이다. 이거 뭐 얘기죠? 이중 모음 얘기하는 거죠. 에하고 이에가 다 이중 모음인가요? 얘만 이중 모음이죠. 이거는 단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섞여 있네요. 답은 X가 되는 거죠. 마지막 가구. 가구를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 모음에 주목해서 봐야 되죠. 하나는 아고 하나는 우예요. 모음 사각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발음하고 그 다음에 우로 간대요. 그럼 혀의 높이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즉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모음의 체계까지 우리 다 같이 살펴봤어요. 음은, 자음, 모음까지. 여기에 좀 어렵거나 또는 암기를 어느 정도 요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외워두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악했던 것들을 적용해서 적용학습이 뒤쪽에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하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